벌써 설날이 다가오네. 이번 달 생활비를 다 써가는데 애들 맛있는 것 먹여보내고 싶은데 어쩌나. 곧 있으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자식들 얼굴 볼 생각에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생한 자식들 맛있는 음식해서 풍족하게 먹이고 싶은데 그놈의 물가는 왜 이리 올랐는지라는 걱정과 예쁜 손주들 오면 세뱃돈이라도 넉넉히 주고 싶은 마음에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게 되는 게 우리 부모님들 현실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설을 앞두고 아주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연휴가 다 지나고 난 뒤인 2월 20일에나 들어와야 할 28종의 복지급여와 지원금들이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이번에는 일주일이나 앞당겨서 2월 13일에 통장으로 쏙 넣어주기로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이미 발 빠른 이웃들은 이 소식을 듣고 시장 갈 준비를 서두르고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무려 300만 가구가 넘는 분들이 이번 조기 지급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옆집은 받는다는데 나는 어떨까? 나도 대상이 맞나 하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번 대책은 단순히 돈을 일찍 주는 게 아니라 명절만큼은 자식들 앞에서 기 안 죽고 따뜻한 고깃국 한 그릇 편히 함께 하시라는 나라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었다면 이번 13일 금요일은 여러분의 통장에 반가운 봄바람이 부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정보를 잘못 알고 20일에도 들어올 줄 알았던 돈을 미리 당겨 써버리거나 반대로 나올 돈을 몰라 명절 내내 옹색하게 보내신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슬기롭게 해서 정확히 확인해 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총 28종의 복지급여가 2월 13일 금요일에 미리 지급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아만 하실 일은 아닙니다. 모든 급여가 다 일찍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 명절 전 생활비 계획이 완전히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조기 지급은 딱 정해진 28종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받으시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 이번 발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돈은 나라에서 보너스로 주는 공짜 돈이 아닙니다. 원래 20일에 나올 돈을 일주일 당겨받는 것이라 명절 기분에 홀랑 다 써버리면 다음 달까지 보릿고개를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받는 급여가 13일에 들어오는 복덩이 명단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평소처럼 20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오늘 내용을 중간에 끊으시면 2026년 새롭게 바뀐 지급 일정 때문에 겪게 될 혼란과 손해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지금 슬기롭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항목은 복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생계급여입니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 28종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이 기다리시는 소식일 텐데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원래 2월 20일에 들어와야 할 생계급여가 일주일 앞당겨진 2월 13일 금요일에 지급되는 것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26년 새해가 되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이 작년보다 더 좋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가가 오른 만큼 나라에서 정해준 기준선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2인 가구 월 134만 3,773원, 3인 가구 월 172만 9,548원.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올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지원액이 82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소득이 하나도 없으시다면 이 금액을 다 받으시는 것이고, 소득이 조금 있으시다면 이 기준 금액에서 내 소득을 뺀 나머지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여기서 2026년에 새롭게 추가된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청년 소득 공제 확대입니다. 예전에는 차가 있어서 안 된다, 자식이 돈 벌어서 안 된다 하며 탈락하셨던 분들 많으셨지요? 올해부터는 500만 원 미만의 소형 승합차나 화물차는 재산 목록에서 훨씬 가볍게 계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같이 사는 자녀가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그 자녀가 버는 돈에서 월 60만 원까지는 아예 없는 돈으로 쳐서 부모님의 수급 자격을 지켜줍니다. 작년에 아쉽게 떨어지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13일에 돈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과 동시에 내가 새로 신청할 대상은 아닌가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13일에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보너스 들어왔다 하고 다 써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2월분을 미리 당겨받는 것입니다. 13일에 받은 돈으로 3월 20일 다음 지급일까지 무려 한 달 넘게 살아야 합니다. 명절에 자식들 오고 손주들 오면 기분 좋아서 고기 한 근 더 사고 용돈 좀 주다 보면 정작 명절 지나고 남은 2월 하순과 3월 초순에 생활비가 똑 떨어지는 명절 보릿고개를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13일에 생계급여가 들어오면 먼저 다음 달 중순까지 쓸 고정생활비를 따로 떼어 놓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통장에 찍힌 금액이 평소와 같은지, 혹시 바뀐 기준대로 더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대조해 보시면 이번 설날 장보기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보실 항목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나는 내 집이 없어서 서럽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라에서 월세를 보태주는 이 제도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데요.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주거급여 역시 20일이 아닌 2월 13일 금요일에 앞당겨 입금됩니다. 특히 2026년이 되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 훨씬 낮아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다시 한번 신청서를 내보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기준을 보면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분들까지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대조해 보세요.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이하, 2인 가구 월 201만 5,660원 이하, 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 이하. 작년보다 기준 금액이 약 6.5%에서 7%가량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안 됐는데 올해는 될까? 싶으시다면 지금 보시는 이 숫자가 여러분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입니다. 서울 사시는 분과 시골 사시는 분의 월세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나라에서는 전국을 4개의 지역급지로 나누어 돈을 다르게 줍니다. 1급지 서울 가장 많이 줍니다. 1인 가구는 최대 36만 9천 원, 4인 가구는 57만 1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2급지 경기 인천 1인 가구 30만 원, 4인 가구 46만 3천 원이 기준입니다. 3급지 광역시 세종 1인 가구 24만 7천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4급지 그 외 지역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1인 가구 21만 2천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2026년에 새롭게 추가된 특별한 정보를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더욱 꼼꼼해졌다는 소식입니다. 만약 20대 자녀가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주거급여를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구로 묶여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신청 절차가 더 간편해졌습니다. 또한 내 집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도 잊지 마세요. 월세 대신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수선 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집이 낡아서 비가 새거나 도배가 필요할 때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소 590만 원에서 최대 1,601만 원까지 나라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드립니다. 이번 13일에 들어오는 돈은 여러분의 소중한 월세에 보탬이 됩니다. 평소에 20일에 월세를 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는 13일에 미리 들어온 돈을 잘 보관하셨다가 집주인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일찍 들어왔으니 일단 명절에 쓰고 보자 하셨다가 정작 월세 낼 날짜에 발을 동동 구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금액이 우리 동네 기준과 맞는지, 혹시 이사 등으로 급지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궁금하시다면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0777로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명절 전에 미리 확인해 두셔야 13일에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기다리시는 기초연금과 그 외 지원금들에 대해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십니다. 나라에서 28종을 다 준다는데 그럼 내 기초연금도 당연히 13일에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시기 쉽거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이번 13일 조기 지급 명단에 포함된다는 공식적인 근거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드리는 특별한 연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일반 복지급여와는 지급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지자체를 통해 13일에 미리 나가는 것이 확정되었지만 기초연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날짜에 맞춰 나가는 성격이 강해 이번 조기 지급 28종 목록과는 별개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생계급여는 13일에 들어와도 기초연금은 평소처럼 20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같이 주면 편할 텐데 왜 따로 주나 싶으시겠지만 급여마다 예산과 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둘 다 받으시는 분이라면 13일에는 생계급여만 먼저 들어오고 기초연금은 연휴가 끝난 뒤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13일에 다 들어올 줄 알고 명절장을 보셨다가는 큰 낭패를 보실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번 13일에 확실히 들어오는 28종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가족을 위한 급여 한부모 가족 양육비, 아동 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금 등이 포함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급여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 아동 수당이 13일에 조기 지급됩니다. 청년을 위한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수당이나 가정 위탁 아동 수당도 이번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2026년 새롭게 추가된 공식 정보 하나를 더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작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13일에 장애인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통장에 찍힌 금액이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났는지 확인해 보세요.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데 올해는 그 지급 한도가 조금 더 넉넉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받는 돈이 13일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가장 똑똑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통장만 하염없이 바라보지 마시고 딱 세 군데 번호만 기억하십시오. 1. 생계급여 및 일반 복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2. 주거급여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3. 기초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번 명절 전에는 주민센터에 사람이 너무 많아 줄 서다가 하루가 다 갑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이 번호들로 전화하셔서 내 이름으로 된 지원금이 이번 13일에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13일 아침에 통장을 찍어봤는데 돈이 안 들어왔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돈은 중앙정부에서 시청으로, 구청으로, 다시 은행으로 단계를 거쳐 입금됩니다. 순서에 따라 오전 일찍 들어오는 분도 있고 오후 늦게 들어오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받는 급여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각 콜센터를 통해 지급일을 대조해 보는 것. 이것이 이번 명절을 돈 걱정 없이 평안하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돕기 위해 이번 13일에 함께 풀리는 28종의 급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생계급여 안 받는데? 하시는 분들도 이 목록을 보시면 아, 내가 받는 저 수당도 일찍 나오겠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 겁니다. 이번 조기 지급은 크게 네 부류의 이웃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는 저소득 가구입니다. 앞서 상세히 설명드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에게 명절 전 가장 큰 힘이 되어줄 항목들입니다. 둘째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아이들과 부모님들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하시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와 생활보조금이 일찍 나갑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 한부모나 손주를 직접 키우시는 조손 가정을 위한 추가 양육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명절에 아이들 새 옷 한 벌 사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정부가 조금이나마 돕겠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맞춤형 수당입니다. 전국 약 80만 명의 장애인분들께서 받으시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이 13일에 미리 들어옵니다. 지자체에서 따로 챙겨주는 장애 아동 수당이나 각종 보조금도 이번 조기 지급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번 명절에는 치료비나 간병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는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과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이웃들입니다. 시설에서 나와 혼자 힘으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 수당과 가정위탁 아동 수당도 13일에 입금됩니다. 이 외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신 사할린 동포분들을 위한 지원금까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총 28종의 급여가 명절 전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2026년 새롭게 바뀐 중요한 점 하나는 이런 수당들이 예전처럼 신청해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급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13일에 조기 지급되도록 행정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상자가 아니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내가 받는 수당 이름이 이 목록에 있다면 이번 13일 금요일의 통장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28종의 촘촘한 안전망을 통해 이번 설만큼은 우리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월 13일 금요일에 조기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소식과 2026년에 새롭게 바뀐 복지 혜택들에 대해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 우리 집 통장에는 이번 주 금요일에 얼마가 들어오겠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정리가 좀 되셨나요? 일주일이나 앞당겨 들어오는 이 소중한 지원금이 여러분의 명절 준비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시름을 덜어드리는 기분 좋은 설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돈은 보너스가 아니라 다음 달까지 우리 가족이 먹고 자고 써야 할 소중한 생활비를 미리 당겨받는 것입니다. 13일에 돈이 들어오면 먼저 다음 달 지급일까지 꼭 필요한 공과금이나 식비 같은 고정 비용을 따로 떼어 놓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명절 기분에 맞춰 다 써버리시면 3월이 오기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 전후로 나라에서 돈을 준다며 개인정보를 묻거나 문자에 있는 링크를 누르라고 하는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정부는 절대 여러분께 돈을 빌미로 비밀번호를 묻거나 이상한 인터넷 주소를 보내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직 우리가 배운 공식 번호 129번 16000777 1355번으로만 연락하셔야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오매불망 기다리던 가족들과 따뜻한 정 나누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돈 없다 소리 안 하시고 기분 좋게 떡국 한 그릇 나누실 수 있도록 슬기롭게 계속해서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이 복된 소식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